자,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산 섹터 SXT의 엔진 소식인데요. STX죠. STX 엔진 소식인데 STX 엔진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760억 원 규모의 폴란드 수출 사업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입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런 계약 공시를 보실 때 몇 가지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 규모, 계약 규모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 그러니까 규모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언뜻 이제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년 가장 최신 매출 비중으로 이제 공시에 나옵니다. 이걸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공시 되면 14%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이 얼마다라는 거 이제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꼭 보셔야 되는 게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그 계약 금액이 한 10조가 되는데 그 계약 기간 20년 내버리면 연간을 환산해 보면 사실은 이제 희미해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의도하진 않겠지만은 종종 보면은 계약 기간을 놓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 계약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이제 반응이 없지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주가 바로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시를 보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 비교적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STX 엔진이 이제 설명에서 알다시피 엔진을 갖다 만드는 기업인데, 그 일반 민간 사업의 선박 부분의 엔진도 만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방산 분야의 그 해군 잠수함의 엔진도 만듭니다. 근데 오늘 같은 공시는 보면 이제 K9,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K9을 갖다가 제조하기 때문에 K9의 이제 그 자주포의 엔진을 갖다 STX 또 엔진이 또 그 생산을 합니다. 사실 이런 공시가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과 이제 그 정보들을 보면은 어디가 어디에 테마주다, 어디가 어디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납품과 공급은 되게 솔깃한 얘기인데 실제로 실체가 있느냐를 갖다 봤을 때는 공시를 뒤져보시면 됩니다. 공시를 검색하거나 뒤져보면은 납품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이죠. 누가 뭐 설왕설래로 해서 거기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STX 엔진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대주주가 유암코입니다. 그러니까 STX 그룹이 이제 해체되면서 STX 엔진을 역시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STX 그룹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가가 이제 부진한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작년에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제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흑자를 내지 못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에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다행인 점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을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항목인데, 2분기 연속으로 작년 4분기, 올 1분기 연속으로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런 거면 이제 STX 엔진이 반등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동부건설 공시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부건설이 엘살바도르 교량건설과 또 도로 확장 사업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이나 액수가 크지 않아도 공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자율 공시라는 이름을 하는데, 이 정도로 규모가 큰 거는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교량건설과 도로 확장 사업을 이제 동부건설이 수주했다고 나왔는데, 여기 딱 보시면 약간 의아하신 분들은 동부건설은 동부그룹에서 하는데 그 동부그룹은 다 뭐 DB생명, DB를 바꿨는데 왜 동부건설은 왜 여전히 동부건설이지 의문을 다실 수 있는데, 동부건설은 이제 동부그룹에서 이제 나온 지 좀 됐습니다. 2015년에 그 당시 동부그룹의 이제 유동성이 안 좋아서 동부그룹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지금 주주인 키스톤 PE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 점을 이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키스톤 PE가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랑 동일합니다. 여기에 자금을 집어넣고 그 최소한 3년 내에 50% 내지 100%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들어갑니다. 보통 개인 투자가들의 자본 집행과는 규모가 다르고, 규모가 다른 만큼 철저한 이제 스터디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키스톤 PE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보실 부분은 이번에 엘살바도르의 그 계약을 보면은 착공일부터 36개월 안에 이제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착공일은 이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에.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엘살바도르가 뭔가 좀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점은 이제 후진국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두드러진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자금을 집행하는 곳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아니고, 물론 엘살바도르 정부가 뭐 통해서 들어오겠지만은 사실은 자금 집행은 이제 대외협력기금, 중미경제통합은행
이것은 결국 뭐냐면 대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후진국가 저개발 도상국을 이제 도와준 차원에서 그 자금을 출처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이 뗄 리는 없다. 이런 점도 아주 이번 공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부건설도 이제 주가 흐름 별로 안 좋습니다. 주가 1년 동안 보면은 거의 44% 하락을 했고 올해 YTD 보면 5%밖에 상승 못했는데 이런 이유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에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좀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양질의 흑자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두 분기 연속 이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다 강력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